진짜 막 뭐 물가가 튀고 여름에 막 드라이빙 시즌 해가지고 휘발유 가격이 막 미친 듯이 튀고 그러지 않는 이상 한 차례 낼 걸로 봅니다. 그게 또 우리 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미국 ADP 3월달 민간 고용 18만 4천 명 증가 예상치 상회. 자, ADP 고용지수 나왔는데 괜찮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했네요. 고용 아직도 좋다. 여전히 좋다. 징그럽게 좋다. 미국의 고용지표 좋다는 거. 그리고 우리 졸튼 그 고용보고서도 나왔지만 그것도 괜찮게 좋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중요하게 다뤄야 될 건 뭐냐면 3월달 이직자들의 임금 인상률. 요게 중요합니다. 왜? 임금 인상률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물가를 올릴 수 있구나. 요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주에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지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고용 지표,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의장 얘기. 두 개가 중요한데 제롬 파월 그 고용 지표 중에서 또 중요한 얘기가 파월 연준의장이 이제 멘트와 맞물려서 이민자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중요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주 고용지표 중에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금 상승률 보셔야 됩니다. 내일이랑 내일 모레랑 이번 주는 계속해서 고용지표 발표되기 때문에 이제 고용지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민자 멘트는 했어요. 자,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그건 안 보셔도 되고 뭐가 중요하냐면 임금 상승률. 임금 상승률. 임금 상승률이 높게 나오느냐 아니면 낮게 나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래서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근데 이번에 민간 고용지표 ADP에서는 이직자가 한 10% 정도 상승했던 걸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시장에 크게 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고. KL님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뭐 크게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고 시장이 대체적으로 좋았다. 그리고 서비스 14만 2천 명 증가했고 상품 제조에서도 4만 2천 명. 그리고 여가와 접계, 고용 쪽, 서비스 쪽, 이쪽에서도 6만 3천 명. 그래서 미국의 고용 지표는 여전히 좋다. 근데 이게 이민자랑 이제 연동이 되죠. 이거 정치적인 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따가. 자, 미국 신규 실업자 청구 건수 22만 1천 건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다. 실업자 수도 떨어졌네요. 실업자 수 떨어졌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야, 미국의 고용지표 너무나도 견고하구나. 이번 주에 발표되는 실업률, 비노업 고용지표 볼 필요 없겠구나. 말씀드린 대로 볼 필요 없습니다. 자, 미국의 2월달 무역 적자 689억 달러 10개월 만에 최대치. 무역이 적자 됐네. 코인유신이 미국의 무역 지표가 적자래요. 이거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무역 적자 폭이 작년 4월달 이후로 최대 폭이래. 가장 크대. 적자 폭이 늘어났다는 건 뭔 뜻이냐면, 자, 수입이 수출보다 많았다는 겁니다. 그럼 미국인들이 수입을 많이 했다는 건, 야,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되네. 소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한국과 다르다는 거. 그래서 미국의 무역 적자 괜찮다. 10개월 만에 최대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 야, 미국의 소비 지표가 좋구나. 좋구나. 아직도 좋구나. 수요가 강하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성장률을 조금 깎아먹는 요인이기는 하죠. 요게 소비가 느는 거니까. 그래서 성장률은 살짝 떨어지지만 긍정적인 지표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파월 인플레이션 잡혔다는 확신 들기 전까지 금리 안 내리겠다. 자, 제가 이번 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 파월 연준의장 멘트 그리고 고용 지표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고용 지표 중에 어떤 거 중요하다 말씀드렸나요? 파월 연준 의장이나 연준 위원들이 이거 얘기 하나 안 하나 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뭘까요? 커먼님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게 뭐죠? 그게 뭔가요? 이민자 얘기 말씀드렸었죠. 이민자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민자가 왜 중요한지 한번 풀어드릴게요. 정치적으로.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에 나와가지고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요새 하루 아침 사이로 말이 계속 바뀌어. 이번에 실질 GDP가 높게 나왔대. 그리고 일자리도 한 300만 개 늘었대. 야, 미국 일자리 아직도 강하네요. 고용도 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동시장이 강한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를 뭐라 들었어요? 이민자 덕분입니다. 물론 이렇게 꼬집어서는 얘기 못해요. 그럼 바로 공화당에서 난리 납니다. 제가 확장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파월 연준 의장이 이민자 덕분에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어요. 노동 공급 증가로 인해서 우리 고용지표가 이렇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을게요. 엊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 할 수 있습니다. 3번 할 겁니다. 전도표 찍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서두르지 않겠대.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슬쩍? 야, 지금 미국 정부 고용지표 좋네요.
이민자 덕분에 좋네요. 무슨 뜻이에요? 누가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해줬다? 파월 연준 의장이? 바이든, 제니 옐런. 이미 파월 연준 의장은 올해 비둘기로 돌아섰다. 바이든, 제니 옐런.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우리가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연준 위원들이 뭐라 하냐면, 야, 매파적인 발언하는 애들은, 야, 쟤 뭐냐? 나는 공화당 쪽인데, 너 민주당 쪽 뭐냐? 요런 식의 조금 대립되는 이런 의견들. 그러니까 연준 내에서도 계속해서 대립이 되는 거예요. 정치 고려하지 않고 금리 결정한다고 했다던데, 트럼프 눈치 보는 걸까요? 당연히 마이크, 스피커 상에서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리고 당도 공화당인데, 식구들이 공화당인데. 근데 자기 목숨은 바이든이 쥐고 있으니까. 당연히 선택은 해야겠죠. 선택은 해야겠죠. 그래서 눈치 보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앞에선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리고 연준이 전통적으로 민주당 쪽에 가깝습니다. 얘네들이 유대인들 쪽에 또 가깝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연준 위원들의 당을 보기보다 평소에 했던 이제 워딩들 그거를 보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에 대한 좀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 매파적이다 그러면 공화당 쪽에 가깝구나, 그리고 민주당 쪽에 가깝구나, 긍정적인 얘기하면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월 연준 의장의 멘트가 우리 시장에 굉장히 큰 역할을 준다는 거. 요거 딱 기사 보고 요 멘트 듣고 올해 시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환율 4일 만에 상승해 1352원. 연고점 경신한다. 자, 보시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1350원 넘었죠. 한은에서 보통 한 1340원, 50원을 좀 밴드 딱 삼아가지고 거기 못 올라가게끔 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60원, 70원까지 막 올라가겠어. 올라가기는 힘들 걸로 봅니다. 힘들 걸로 보는데 올라가려고 하면 이제 한은에서 달러 던져가면서 이제 외환 방어 하겠죠. 환율 방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원달러 환율 높다는 거, 이런 부분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 코스피도 빠졌죠.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빠졌는지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달러당 160엔 간다는 수출 영향, 엔화, 미미 물가의 부담. 그래서 이번에 일본 증시도 빠졌고 엔화도 강세로 갔습니다. 자, 그걸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본 니케이 2% 수준 급락, 중국 대만 증시는 휴장 잘했네. 중국 대만. 자, 최근 들어서 일본 증시가 미친 듯이 상승을 했는데 왜 떨어졌을까? 왜 떨어졌을까? 이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떨어진 이유. 자, 코스피도 떨어졌죠. 당연히 원달러 환율 튀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자, 대만 역대급 강진은 TSMC도 휘청 810억 날릴 판. 건물이 이렇게 쓰러져. 무섭네요. 건물이 이렇게까지. 자, 대만에서 TSMC 흔들리니까 당연히 반도체 관련주들 뭐 엔비디아부터 해서 싹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러한 어떻게 보면 좀 대만의 뭐 지정학적 위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위기도 있고. 자, 우에다 총리 여름에서 가을 금리 인상 검토 시사한다. 자, 볼게요. 파월 연준 의장도 최근에 엊그저께 말고 FOMC 때 나와가지고 금리 인하 올해 3번 할 수 있습니다. 좀 좋은 얘기를 해주다가 갑자기 어제는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대. 그냥 붙인 게 뒤집듯이 바뀌어버려. 우에다 총리도 뭐라고 하냐면은 최근 들어서 금리 인상했죠, 일본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엔화가 강세로 가는 게 아니라 떨어졌죠. 근데 어저께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여름이랑 가을쯤에 우리 금리 인상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점진적으로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매파적으로 금리 인상한대. 이게 무슨 뜻일까? 일본이 뭐를 말하고 싶은 걸까? 알고 있는 겁니다. 일본 물가가 쉽게 빠지지 않겠구나. 일본 내에서든 글로벌 국가들 다 통틀어서든 물가 쉽게 빠지지 않겠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올린다 얘기 나오니까 엔화 강세로 쭉 뛰죠. 그래서 일본 증시 빠집니다. 자, 우리 엔화 강세가 우에다 총재 때문에 올라간 걸까? 물론 그것도 있지만 또 다른 것도 작용을 했죠. 자, 볼게요. 자, 이스라엘 하는 것 봐서 지원 결정. 미국인 사망에 바이든 최후 통첩. 자, 제가 우리 멤버십 방송에서 이때 이 시점에 몇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귀신같이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막 소름 돋는다 막 이런 얘기들 해주시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이스라엘이랑 계속해서 이란이랑 대립을 합니다. 대립을 해요. 지정학적 위기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주말에 또 때렸고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란이 지금 월가에서 나오는 얘기가 48시간 이내에 반격 들어간다. 그렇게 지금 윽박을 지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네타냐후 총리랑 바이든이랑 서로 전화를 해서 회담을 했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중동이나 이런 지정학적 위기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요렇게 일이 터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 달러, 엔화, 안전자산들 쭉 올라가죠. 야, 비노업 고용지수 303K야? 예측이 212K인데. 그러니까 미국 고용지표는 그냥 끝났다. 볼 필요도 없어. 좋다는 거. 거기다가 지금 막 달러까지 강세로 나오고 이런다? 금리나 조금 늦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립이 계속해서 심화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달러, 엔화, 화폐죠? 안전화폐, 안전자산, 그리고 금까지 쭉 올라갑니다. 그럼 코인이슈님, 비트코인은요? 우리는 지금 비트코인 뭐 안전자산으로 취급하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우리 CBDC 생태계가 활성화됐을 때 디지털 금, 인플레이션 했지 그때 하는 거고 지금은 뭐로 보시면 되냐면 미국 주식이랑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은. 미국 주식이 떨어지면 비트코인도 떨어질 가능성 높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지금은. 금이랑 같이 견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아무리 뭐 비트코인 뭐 신봉자고 막 뭐 맥시멀리스트 좋고 막 아무리 그래도 지금은 아니라는 거.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은 미국 주식이랑 같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안전자산들이 이렇게 쭉 오르면서 달러가 강세로 가고 있죠. 자, 가자. 전면 공격 너. 이스라엘의 24조 원대 무기지원 개. 두 얼굴의 미국 속내는.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가장 골치가 아플 겁니다. 야, 네타냐후 전에 좀 이스라엘 유대인들 좀 돈을 주려고 했더니 또 말썽 피우고 있네. 전쟁이 또 강해지니까 또 표심이 깎여. 그렇다 해서 또 정치요금을 또 뒤에서 대주고 있는데 안 해줄 수도 없고. 근데 또 지원해준다고 하니 국민들이 싫어해. 막 데모하고 난리나. 그냥 골치 아픈 겁니다.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은 계속해서 이중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거. 국제유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중동 지정학적 위험 고조의 급등, 브렌트유 90달러 돌파. 국제유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국제유가 올라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근데 연준 위원들은 핌코 점진적으로 속도 전망 원한다. 천천히 내리길 원한다. 사실 이게 맞죠. 이게 맞죠.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정치적인 이런 입장들 영향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맞습니다. 보스텍 애틀란타 연은 총재 금리 인하 올해 말까지 한 차례 그칠 거. 이게 맞죠, 사실. 그래서 사실 제가 금리 인하를 2분기 조금 늦게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3분기 초에는 한 차례는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준 의장이 왜 그렇게 내리고 대선 이후 이전으로 어떻게 할지는 한번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2분기나 3분기 초쯤에 금리 인하는 한 차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진짜 막 뭐 물가가 튀고 여름에 막 드라이빙 시즌 해가지고 휘발유 가격이 막 미친 듯이 튀고 그러지 않는 이상 한 차례 낼 걸로 봅니다. 그게 또 우리 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현물 ETF 유입세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왜 흐르나요? 왜 빠지나요? 간단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유입세가 줄었습니다. 당연히 유입세 줄으니까 시장에 비트코인 그 참여자들도 움찔하는 거죠. 안 그래도 여력이 없는데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ETF 유입도 줄었고 여력이 지금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 자, 요건 다음에 말씀드리자. 그래서 지금 예전보다는 많이 꺾였습니다. ETF가. 자, 미국 실업률. 자, 일정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4월 5일 날 미국 실업률 발표되죠. 오늘 발표되는데 이거 몇 나왔나요? 비노업 고용지수 아까 303K 나왔나요? 예상치보다 완전 높은 미친 듯한 아마 이거 3.8 나왔겠지. 아니면 3.9. 실업률 한번 봐주세요. 몇 프로 나왔나? 크게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소비자 물가지수 10일 날 발표되죠. 요거 중요합니다. 그나마 요거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근원 CPI 중요하겠죠. 변동성 심한 것도 제외한. 그리고 11일 날 중국 PPI 발표됩니다. 10시 반. 그리고 미국 PPI 발표되고 11일 날 유로존 금리 결정 발표됩니다. 그리고 15일 날 소매 판매 지표 발표되죠. 요거 중요합니다. 소매 판매. 요거 보셔. 3.8. 예상한 대로 나왔네. 1단계 좁게, 0.1 작게. 3.8 나왔고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 CPI 발표되고 신규 주택 판매 GDP 발표되고 5월 2일 날 드디어 연준 금리 결정. 그래서 5월 달에는 연준 금리 결정 이거 의미가 없어요, 사실. 크게 의미 없다. 그래서 그냥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얘기 하냐 뭐 그거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 주 어떤 거 말씀드릴까? 정리할 거. 자, 그래서 지금 엔화가 강세로 뛰고 있고 달러가 강세로 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의 지정학적 위기, 지정학적 위기가 다시 물가 상승을 우려할 수 있다는 거, 우발할 수 있다는 거, 이러한 부정적인 그 심리들이 시장에 작용을 했다. 그래서 원화 가치도 하락을 하고 국제유가 상승하고 에너지, 원자재, 뭐 달러, 엔화, 안전자산, 금 얘네 섹터는 다 상승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랑 코인도 빠졌죠. 자, 티코님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 주 중요 지표 한번 말씀드릴게요. 12일부터 와 근데 시간이 이렇게 빨라? 또 미국 어닝 시즌 돌아왔어. 아니 뭐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도 아니고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12일부터 JP모건 어닝 시즌 개막합니다. 미국 1분기 이제 또 개막해요. 아 무서워. 3개월 아닌 것 같아 이거. 한 달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무튼 12일부터 미국의 금융주들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 미국 증시, 미국 주식 이게 코인 시장에 뭐가 중요한가요? 물어보셨죠?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중요합니다. 미국 주식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우리 코인 시장에도 수급이 들어오니 많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미국 주식이랑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 나는 미국 주식 투자 안 하는데요. 안 하셔도 돼. 증시가 빠지는지 올라가는지 뭐 나스닥 S&P 500이 떨어지는지 올라가는지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어차피 우리 코인슈 방송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래서 그거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15일날 미국 세금 납부일입니다. 마감일이기 때문에 15일까지 세금 납부가 되면은 우리 시장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 고용지표 중에 시간당 임금 상승률 요거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